강아지가 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어릴 때 구토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반려견도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구토를 하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어느 날 우리 반려견이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 대처하기 위하여 구토의 원인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구토하는 강아지를 보면 견주 입장에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면서 왜 토했지? 라는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강아지가 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구토를 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또한 원인에 따라서 토사물의 형태나 색깔 역시 달라집니다. 강아지는 성견이 되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비해 토하는 횟수가 많은 편인데요. 건강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아지가 토를 한다면 내용물의 형태나 색상, 그리고 반려견의 컨디션을 유심히 살펴보고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다 가끔 단발성으로 나타나는 구토라면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동일한 구토가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구토와 함께 설사, 식욕 부진 등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을 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색 토입니다. 투명한 색에 거품이 섞인 토의 경우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 협착 등의 호흡기 질환이 기본적으로 있는 강아지, 또는 건강하지만 음식이나 물을 급하게 섭취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투명색 토는 단발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반복적으로 구토를 한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란색 토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액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토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위액이 과다하게 분비하면서 노란색의 거품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복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식사 간격을 줄여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사료가 적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급여량을 높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노란색 토와 함께 피부나 잇몸 등에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 담도 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내원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토입니다. 보통 산책 중에 식물을 뜯어 먹었다면 초록색 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중대형 견들의 경우 본능적으로 소화를 돕기 위하여 식물을 뜯어 먹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도하게 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토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토가 약간 녹색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식물을 먹은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지 않는데 초록색 토를 하는 경우에는 간 담도의 질환에 의해 담즙이 역류하는 경우에도 초록색 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초록색 토를 했다면 간 담도의 문제를 의심을 하고 병원에 내원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갈색 토입니다. 갈색 토는 대부분 소화 불량에 의해 나타납니다. 사료를 너무 급하게 먹어서 위와 장의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화 중인 음식이 위에서 역류하여 갈색토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료를 천천히 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나 애초에 장 기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갈색 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주 토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컨디션을 지켜보시고, 너무 자주 갈색 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병원 방문이 필수입니다. 이때는 병원에 간 김에 우리 반려견들의 위와 장의 건강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빨간색 토입니다. 빨간색 토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구토 현상인데요. 대부분 출혈이 있을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날카로운 닭뼈 혹은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음식이나 성이 있는 음식을 우연히 섭취했을 경우에 피가 섞인 혈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염이나 위궤양 등의 소화기 질환 역시 혈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도 마찬가지처럼 위궤양이 걸렸다고 해서 피를 토하진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던 어떤 경우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혈토 혹은 빨간색 토가 보인다면 절대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제가 구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를 거품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거품토 같은 경우는 위액과 섞여서 거품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으니 해당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정확한 원인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구토의 색상별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구토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토에 의해 병원에 방문하는 강아지를 살펴보면 과식이나 급하게 사료를 먹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얻어 먹었을 때, 그리고 객검같이 좀 덩어리가 큰 음식을 씹지 않고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삼켜서는 안 되는 음식이나 물건을 잘 치워두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구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토가 발생해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 서론에 원인과 상황을 좀 지켜보고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병원에 가서도 정확한 원인을 말씀을 해주시 않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처방만 받고 올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료비도 비싸고 약값도 비싼데 이런 부부에는 2번, 3번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아이가 최근에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의사님께서 듣고서 유추할 수 있게 자세하게 정리해서 방문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혈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토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반려견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병원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강아지가 구토에 대한 원인과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병원에 가라라는 엔딩이 맞네요. 그래도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견주가 1차 판단 후에 당장 내원을 해야 될지, 또는 추이를 지켜보고 병원 방문을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